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스닥터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하루 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자, 한 해를 정리하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론 베런이 던진 한 문장, 테슬라 주가 1만 달러 시대. 이건 그냥 숫자 예측이 아니라 인류의 노동과 경제 구조가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특이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이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기차 회사,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론 베런이라는 사람이 왜 이 테슬라 주식을 내 생에 안 팔겠다 라고까지 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옵티머스가 바꿔놓을 세상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연말 감성 살짝 섞어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테슬라 전략을 보여주는 힌트 하나부터 보죠. 요즘 다시 슬슬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완전히 막아놨던 이 애플 카플레이를 드디어 열어줄 수도 있다는 루머. 기존 테슬라 오너들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합니다. 테슬라 기본 UI가 더 편한데 굳이 애플맵보다 테슬라 내비가 낫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카플레이가 필수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보는 방향은 살짝 다릅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고객을 달래는 용이 아니라 아직 테슬라를 안 타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카드에 가깝거든요. 카플레이 안 돼서 테슬라 망설였다,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끌어오려면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 익숙한 거부터 써봐라, 이런 식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사라진 상황이라 가격으로만 승부 보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격에서 경험으로 싸움을 옮기는 겁니다. 이 UI 하나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이 움직임이 사실은 내년 판매량 반등을 위한 입구 설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점은 이 차가 얼마나 편하냐, 이걸 넘어서 이 차가 스스로 얼마나 잘 다니냐,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차 안에서 뭘 보느냐의 시대에서 이제는 차 자체가 얼마나 똑똑하게 움직이느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 자율주행 경쟁판입니다. 요즘 구글의 웨이모가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죠.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에서 완전 무인 택시 2,500대 돌리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 숫자만 보면은 분명히 대단한 그림입니다. 도시 몇 개를 통째로 테스트베드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머스크가 남긴 딱 한마디가 굉장히 유명하죠. Lucky numbers. 딱 잘라서 초짜 숫자다.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라 이 테슬라가 쌓아놓은 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웨이모는 특정 도시, 특정 구역에서 정답 맞추기 시험을 치고 있는 느낌이라면, 이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 차량 전체가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대한 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 날씨, 돌발 상황이 통째로 데이터채 빨려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2,500대 vs 0대의 로보택시가 아니라 제한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대, 지구 전체를 통째로 학습하는 네트워크,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을 누구보다 멀리서 길게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월가의 구루 론 베런입니다. 이 사람 이력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됩니다. 테슬라 투자로만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갔고, 본인 자산의 40%가 테슬라, 25%가 스페이스X, 거의 일론 머스크 ETF 인간 버전, 이런 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CNBC에서 뭐라고 못을 박았냐면, 내 생애 동안 이 테슬라 주식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령 투자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단기 변동은 아예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 게임의 룰이 바뀌는 한 방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가 숫자로 던진 그림은 더 셉니다. 10년 안에 테슬라 주가는 2,500달러, 그리고 거기서 4배를 더 본다. 결국 그 말은 1만 달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만 팔아서 이 숫자가 가능하냐?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얘기 막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공장에서 박스 나르는 로봇, 이걸 떠올려요. 그런데 머스크가 직접 말한 타깃은 훨씬 더 과격합니다. 손의 정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결국 최고의 외과 의사를 대체하겠다. 지금 우리는 명의 한 명을 만나려고 예약 잡고 날짜 맞추고 비싼 비용 내고 물리적으로 그 사람 앞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사는 소수고 그 소수를 만나려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보다 그건 외국이 더 강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로봇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똑같은 수준의 수술을 해줄 수 있다면 서울 강남이든 아프리카 시골이든 병원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몇 대만 들이면 세계 최상급 의료 서비스가 복제됩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전문직이라고 부르며 올려놨던 직업 구조 자체를 이 아래에서부터 갈아엎는 일입니다. 이제 숫자 얘기를 조금 현실적으로 좀 깔아봅시다. 옵티머스가 기가팩토리에 본격 투입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숙련공 연봉이 약 6만 달러라고 친다 했을 때 옵티머스를 24시간 기준으로 돌렸을 때 시간당 실제 비용은 2달러도 안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간에 휴식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고 명절이라 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인건비라는 게 빠져버리니까 제조 원가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차 가격은 더 내릴 수 있고 마진은 더 올라가고 경쟁사와의 격차는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는 구간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나중에 자동차 공장 밖으로 꺼내서 물류센터, 창고, 병원, 건설 현장, 이 농장에 풀기 시작하는 순간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에서 노동 그 자체를 파는 회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동차 PER, 공장 PER 이런 개념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의 기준이 아예 다른 축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이 론 베런이 말하는 테슬라 1만 달러 시대는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자, 시가총액으로 치면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합쳐도 안 되는 이 30조 달러 이상의 체급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이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회사냐 아니냐 이런 싸움은 안 합니다. 이 회사가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지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노동 그리고 생산성의 몇 퍼센트를 이 테슬라라는 플랫폼이 담당하고 있냐. 자, 스마트폰이 정보를 장악했던 시대가 있었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가치 저장을 장악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 이 테슬라는 물리적인 일, 실제 움직임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론 베런이 이 82살의 나이에 나는 이걸 안 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배, 3배의 수익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내 통장에 박제하겠다는 마인드에 더 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우리 입장에서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앞으로의 부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여기서 얼마나 강력한 생산수단에 연결돼 있냐, 여기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옵티머스는 그 생산수단의 가장 앞줄에 서 있고 테슬라는 그걸 설계하고 찍어내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테슬라 1만 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이 얼마 벌까를 계산하시기 전에 다음 10년 진짜 판을 바꾸는 기술과 회사의 내 자산이 얼마나 연결돼 있냐, 이 질문을 한 번은 진지하게 해볼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더 재밌고 더 유익했다면 저희 나스닥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